제가 얼마 전에 세종 다녀왔거든요, 대전. 차라리 대전에서 사는 게 더 편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고종훈입니다. 최근에 전세 관련해서 전세 대란이 났다, 전세 난민이라는 단어들도 기사들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의 전세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용을 좀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사들 중에 이런 문장이 좀 있어요. 반년새 전세 2억이 올랐다. 서울 떠나는 전세 난민. 송파 750세대 단지 전세 매물 영건, 하남 전세값 5천에서 8천만 원 상승,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전세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전체적으로 좀 흘러갈 것 같은지 제 생각을 오늘 좀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부터 좀 볼게요. 송파 방이동 사례를 보면 750세대 중에 전세 매물이 몇 건인지 아시나요? 0건입니다. 0건. 한 건도 없어요. 주변 9,000세대 대단지에도 전세가 9건밖에 없습니다. 전세를 구하고 싶어도 매물 자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규제가 있었죠. 엄청나게 큰 규제가 있었고, 이 규제가 생김으로 해서 전세를 지금 살고 있던 사람들, 집주인 입장이 아니라 임차인 입장에서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 지금 상황에서 괜히 이 집 만료가 됐다라고 해서 나가게 됐을 때는 다른 곳에서 대출을 안 해줄 게 뻔하니까, 그럼 여기 더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매물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집주인 같은 경우도 이 세입자가 나간다라고 해도 뭐 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전세 대출 자체가 지금 규제라고 있고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큰 금액 자체를 다 빌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세 대출 같은 경우도. 그래서 뭐 2+2 이런 것들을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매물 자체가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입주 공백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서울에 입주가 아예 없어요. 뚝 끊기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전세난은 구조적으로 조금 더 심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세는 없어지고, 그나마 남은 매물들은 반년 만에 막 2억에서 3억씩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전세라는 거는 집주인들이 내놓는 가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막 2억, 3억 이렇게 내놔도 돈 있는 또 전세입자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이 막 구해서 들어온다라는 것들을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33평 서울에 있는 전세가 5억 후반에서 지금 7억 5천에서 8억, 8억 5천까지 오르는 중입니다. 서울 전세는 이제 비싸다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없는 수준이에요. 없다가 정말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비싸다는 지금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비싼 것도 문제지만 없다라는 게 아무래도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장 큰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서울에서 집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에 대한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한 군데밖에 없죠. 서울에 집을 못 산다라고 하면 일단 경기도로 가겠죠. 자, 경기도에서는 하남, 성남, 광명, 구리 뭐 이런 지역으로 전세를 찾아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서울에 맞닿은 곳들, 서울에 들어오기 쉬운 곳들부터 전세가는 폭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곳들도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남 같은 경우는 전세값이 5천에서 8천만 원씩 올라갔다고 해요. 그리고 뭐 결정적인 통계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는데, 지난 10월 경기 전세 수급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4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수급 지수 같은 경우는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 전세를 내놓는 사람의 이 비율인데, 지금은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물은 고갈되어져 있고, 경기도도 똑같이 서울과 같은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도 전세가 없고 경기도에도 전세가 없고 다 둘 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일하는 곳이 서울이나 경기에 있는 곳들, 이곳으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거는 바로 월세를 구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자, 월세를 구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월세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이나 기사들을 많이 보시면 월세 가격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저도 서울에 이렇게 중개사들 만나고 중개소들 많이 돌아다녀 보면 월세 가격 진짜 많이 올랐다, 월세는 진짜 매물이 없다, 월세는 내놓는 동시에 뭐 10만 원, 20만 원, 뭐 동탄 이런 데는 막 30만 원 올려도 지금 구하겠다라고 한 사람들 막 줄을 서고 있기 때문에 귀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났고 경기도도 이렇게
전파가 됐고 전염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런 현상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또 이 현상이 이어지게 될까요? 바로 지방까지 다 이어지겠죠, 당연하게. 지방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세종 다녀왔거든요, 대전. 차라리 대전에서 사는 게 더 편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전에서 서울을 오면 뭐 1 시간 반, 2 시간이면 충분히 오는데 어설픈 경기도 지역에서 그 주차난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출퇴근하면 막 차 같은 거 막히면 막 3 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들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들을 제가 체감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면 대전에 좋은 지역이 있다? 대전에 중심곳이 있다? 조건이 좋다? 서울, 경기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으니까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곳들에서 차라리 살면서 출퇴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요즘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상 속에서 경매 투자자는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이 현상들은 경매 투자자 입장에선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까지 용기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예상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울 수 있는 전략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규제나 여러 가지 정책이나 물건이 다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하는 마음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면 경매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없는 시장인데 이렇게 뭔가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규제나 정책들을 막아놓는다라고 하면 더 심리적 위축을 가질 수가 있는 투자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가 기존보다는 훨씬 더 많이 없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전세 구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경매 입찰을 고려할 여유가 없죠. 그리고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멈추는 것들도 볼 수가 있고, 전세 가격 상승으로 현금 여력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무슨 경매냐, 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또 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여윳돈들은 그런 거 일단 먼저 좀 하면서 경매 배워두면 좋겠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이유를 한번 지켜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남는 사람들은 뭘까요? 이런 시기에도 돈을 벌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시기가 기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입찰하셨던 분들은 이런 기회에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좋은 운을 만나기도 합니다. 전세든 월세든 지금 집이 없어서 구하는 사람의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시기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경매로 싸게 잘 매입을 하면 전세 놓기 쉽죠. 월세 놓기 쉽죠. 단기 매도도 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스크는 오히려 이 시기에 줄어들게 되고 수익 확정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시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싸게 사서 빠르게 그 사람들이 사고 파고 하고 있는 가격보다 싸게 내놔서 단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항상 얘기를 드렸는데, 단타 매도에도 지금 시기에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지방은 지금 신축 공급이 아예 막혔잖아요. 거의 막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경기도, 서울 전세난은 결국 지방 광역시까지 번지게 될 거고 전셋값이 버티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 구조에서 지방 아파트로 경매로 싸게 사면 단기 매도 전략은 정말 저는 유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없죠. 그리고 임대 수요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주변 인프라도 그대로 있고, 가격은 빠지기 어렵고, 그렇다면 뭐 이래도 안 팔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저는 어떻게 드릴 말은 없지만, 이런 리스크들을 많이 제거했다. 부동산에서 이 정도 리스크를 제거했다는 건 정말 많은 리스크들을 제거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경매 같은 경우는 시세보다 더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리스크를 정말 많이 해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들, 이 뉴스들, 이 사람들, 이 얘기하는 것들 보면서 느꼈던 것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서울 전세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경기도로 가고, 경기도가 올라가면 지방으로 이 흐름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세난은 월세난이 될 거고, 월세난은 풍선 효과로 인해서 양극화는 더 커지게 될 거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단기간에 해결되긴 좀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런 시장에서 경매로 지금 공부를 해보고 접근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에는 두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포기하는 사람, 이런 상황들이 있다. 그럼 포기해. 좋은 시기 때 다시 해봐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꾸준히 하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돈을 버셨던 두 번째 같은 분들은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싸게 사서 빠르게 매도를 하면서 돈을 불려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어렵다, 어렵다 하고 그렇게 얘기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뭔가 기회를 볼 수 있는지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지금 이 기사들도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매는 반드시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지금 시장이 되는 건지, 그리고 저는 '이 시장이 지금 그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기사 보시면서 '지금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매번 얘기하지만 꾸준히 공부하시면서 부동산 경매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